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스트레스, 바로 층간소음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흔하디 흔한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왜 유독 발소리 같은 충격 소음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건축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아마 이 소리 너무나 익숙하실 겁니다. 쿵, 쿵.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윗집의 발소리는 TV 소리나 말소리랑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소리가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길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소리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공기 전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죠. TV 소리, 대화 소리 같은 것들인데 이건 사실 두꺼운 벽이나 창문으로 비교적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이 충격음입니다. 발소리처럼 구조에 직접 꽝 하고 충격을 줘서 건물 전체를 울려버리는 소리죠. 네, 이 충격음을 전문 용어로는 구조 전달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피커처럼 우웅하고 진동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벽에 아무리 비싼 방음제를 붙여도 발소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음이 벽을 통과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건물 구조, 즉 벽과 천장 자체가 떨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답답한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이걸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 같은 건 없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죠. 업계에서는 충격 절연 등급, 즉 IBC라는 공식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숫자만 보면 이 집은 조용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IIC 척도를 보면 보통 법적 최소 기준이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하다 하고 만족하려면 70에 가까워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ISC라는 표준 측정 방식이 정작 우리가 가장 괴로워하는 그 쿵 하고 울리는 저주파 소리는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적인 목조 건물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죠. 한마디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가 등급에 이런 결함이 있다면 실제로 조용한 집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해결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전략들인데요. 단순히 방음제를 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근본적인 접근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첫 번째 전략은 뭘까요? 바로 충격 자체가 구조물로 전달되기 전에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푹신한 카펫을 까는 게 그래서 최고의 방법 중 하나죠. 그리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시끄러운 주방 같은 공간 바로 밑에 조용한 침실을 배치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들 딱딱한 마룻바닥을 선호하잖아요. 이럴 때의 핵심 원칙은 바로 분리, 영어로는 디커플링입니다. 말 그대로 진동이 전달될 다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위층에서는 바닥재 위에 두꺼운 고무 매트 같은 걸 깔거나 아예 바닥 전체를 구조에서 살짝 띄워서 시공하는 플로팅 플로어 공법을 씁니다. 반대로 아래층에서는 천장을 그냥 구조에 붙이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나 고무 클립 같은 것에 매달아서 위층에서 오는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막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이 가장 흔한 두 가지 건축 유형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직접 보시죠. 왼쪽이 우리가 흔히 보는 목 구조고요. 오른쪽이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왜 어떤 건물은 더 시끄러운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 목 구조 그림을 한번 보세요. IC 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얼마나 많은 장치가 들어가는지 보이시죠? 단열재를 채워 넣고 탄성 채널이라는 걸 달고 그 위에 콘크리트까지 붙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콘크리트 구조를 보시죠.
이건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이 묵직한 콘크리트 덩어리 자체가 기본적인 충격음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한 보강만 조금 더해도 아주 뛰어난 차음 성능을 보여주죠. 훨씬 효율적인 셈입니다. 이 비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량이 깡패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쿵하는 저주파 진동을 잡는 데는 이렇게 묵직한 콘크리트가 가벼운 목 구조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지식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층간소음은 여전히 이렇게 흔한 문제일까요? 결국 조용한 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더 나은 설계와 더 좋은 자재에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건설사들이 법적 최소 기준만 겨우 지키려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해결책은 결국 돈과 직결되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와 현실에서 실제로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지 그 사이의 커다란 격차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은 과연 어떤 선택의 결과물일까요?